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가 훅훅 갑니다. 예, 뭐 정신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엊그제 나온 것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지나갔네요. 더군다나 지난주에는 수요일 날 나오지 않았나 제가? 지난주 그러니까요. 금요일 날 조국 예, 대표님이 나오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맞아요. 열흘이 지나간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엊그제 나온 것 같아요. 정말 아직도 목이 다 낫질 않았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데 정말 대한민국은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안 모실 수가 없어요. 봉화마을 다녀오셨. 네네 어제 예. 엄청 더웠죠. 많이 더웠어요. 많이 예. 더웠는데 그래도 뭐랄까 이 애통함은 15년이 지났어도 달라지지 않았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저는 이제 그 4년 전, 5년 전에도 그런 걸 페북에 쓴 적이 있는데 절대로 우리 소중한 사람들을 검찰의 손에 잃지 않겠다. 노회찬, 노무현 네. 다 이제 검찰의 손에 우리가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했는데 그런 그 집단적 학습이 네. 조국혁신당의 바람 이번 총선에서의 그 야권의 네. 압도적 승리가 그런 집단적 애통함의 결과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랬으면 네. 검찰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는 조국, 박은정, 네. 차교근 뭐 등등등 해서 조국혁신당은 검찰에 기소당하고 언론으로부터 조리돌린 사간 사람들의 윤피모 같습니다. 윤석열의 피해자 모임. 윤피모. 예. 예. 근데 이런 정당을 국민들이 선택해 주셨다는 것은 예. 이제 더 이상 검찰과 언론의 조리돌림과 무도한 칼질에 소중한 사람들 더 이상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집단적 각성이 네. 우리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진짜.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애통함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또 총선 결과가 있어서 그런지 비교적 이전에 비해서 조금은 밝은 느낌이었습니다. 에너지가 좀 느껴졌어요. 예, 느껴졌습니다. 저도 올해는 저도 못 갔는데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네. 뭐 다른 취재를 통해서 현장에 갔는데 갈 때마다 굉장히 더웠던 뜨거웠던 기억이 좀 나기도 합니다. 네. 조국 대표가 쓴 15주기 추도글이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같은 말씀해주신 맥락하고 비슷한데 저는 압니다. 네. 이렇게 시작되는 글이에요. 유폐의 의미, 검찰 언론의 조리돌림,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얘기가 쭉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그 사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신의 중요한 포인트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그 힘으로 사실상 조국혁신당이 12석 할 수 있었던 어떤 근거나 기반이 됐던 것 같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 좀 주셨고요. 사실 여전히 검찰과 언론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개혁 과제를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할 거냐 많은 걸 좀 고민하고 함께 의논하고 나누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어제 말이죠. 네, 서로 응원하는 자리였고요. 특히 시민들이 조국혁신당에 대한 기대에 좀 빠르고 선명하게 앞서서 움직여달라.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앞서서 움직여달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고 또 전체적으로 서로 정말 응원하고 정말 잘했다. 앞으로 조금 더 잘해보자라고 하는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추모의 그 마음 자락 위에 또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게 진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고요. 특히 국민들을 많이 위로해줬던 거는 그 한 장의 사진. 예, 노무현 대통령의 사진을 중심으로 문재인, 이재명, 조국, 김경수 5분이 노 대통령의 서재에서 찍은 그 한 장의 사진이 정말 많은 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서재로 불렀다면서요. 불렀어요. 그래서 그 사실 공통 공약이 많이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그래서 연대에서 빨리 좀 성과를 내라 이런 당부를 하셨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요. 그 현장에 같이 계셨나요? 아니요. 거기는 따로 따로 그 네 분만 모여서 그렇게 하셨고 그 자리에서 이제 뭐 그 우리 조국 대표가 백브리핑하면서 공통 공약이 많으니 연대에서 빨리 성과 내라.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답게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빨리빨리 앞에서 끌고 나가라.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세 분 중에 간사가 조국 대표였던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뭐 재밌다. 저 지금 사진 나오. 저게 참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든든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저 표정도 아까 말씀드린 건데 예. 애통함과 추모의 분위기가 있지만 저 네 분의 표정에는 뭐랄까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게 예. 바로 이제 시민들이 만들어준 총선에서의 압도적 승리가 예. 저 네 분의 표정을 저렇게 에너지가 느껴지는 표정을 예. 만들어준 것이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통공약이라고 하면 사실은 원래는 저는 제가 아는 바로는 노무현재단에서 그 네 분이 나눴던 이야기를 예. 좀 정리해서 발표를 하실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러리라고 생각을 했죠. 뭐 알고 있었다기보다는 그러리라고 생각을 했고 조국 대표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뭐 재단에서 발표하지 않겠느냐.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얘기 여기까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제 공식 브리핑은 없는 것 같고요. 네. 공통 공약이라고 하면 누가 뭐래도 지금 장 기자님도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검찰 독재 조기 종식, 네. 예 그리고 언론 예. 장악 저지, 언론 농단에 네. 대한 예. 그 22대 국회 임무가 예.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 지금 당면에서는 앞에 김정민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예. 최혜병 특검 네. 28일 결과에 따라서 예. 22대 국회에서 저는 이것이 뭐 모든 당 모든 국회의원들이 1호 법안을 뭘로 낼 거냐 네, 이걸 가지고 네. 굉장히 그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요. 예. 1호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다가 접수하기 위해서 3박 4일간 의안과 앞에서 보좌관들이 번갈아 가면서 서 있었던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저는 당론 1호도 조국혁신당의 당론 1호 법안은 한동훈 특검법을 비롯한 예. 검찰 독재 조기 종식 예. 패키지 법안입니다. 그런데 뭐 저의 1호 법안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근데 그거 다 떠나서 네. 대한민국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만약 28일 날 예. 최혜병 특검법이 재의결되지 않는다면 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최혜병 특검법을 내야 되는 게 된다. 아니냐. 예. 예. 저는 어떻게 그거는 전망하세요? 근데 28일 날. 28일 날이요. 예.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사실은. 안 될 뭐, 거다. 예, 안 될 개연성이 높다. 예. 이유는 뭐 두 자리 얘기도 나오던데. 예, 뭐 한 뭐 열석 김성태 전 의원도 그렇고 네. 김웅 의원도 그렇고 예. 뭐 한 10명 정도는 가결에 표결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전원 등원을 하면 전원 예. 참석을 하면 17석 정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예. 일단 거기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요. 네. 물밑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가결이 됐으면 좋겠다. 또 가결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1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네. 본인의 임무를 저버리고 갈 거냐 아니면 마지막이라도 그래도 유종의 미라도 거둘 거냐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근데 저는 여전히 국민의힘의 DNA에는 그쪽 정치인들의 DNA에는 대통령에 대한 네. 뭐라고 할까요? 활용? 저는 그게 뭐 로열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대통령 권력을 본인을 위해서 예. 이용하고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DNA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공석인 기관장 수가 거의 뭐 100개가 넘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90개라고 언론에 나옵니다. 예, 예. 예. 90개. 예. 저는 지난번에 세보니까 한 100개 되던데. 그래요? 그새 좀 몇 개 줄었나 봐요. 하여튼간에 뭐 그럼 예. 90개가 예. 100개에 가깝다라고 하시죠. 100개에 가까운 기관장 그 자리에 있어야 그 다음 선거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힘이 저는 그분들의 DNA에서는 굉장히 끌리는 힘일 것이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어느 라디오 인터뷰인가 뭐 예. 글인가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에 기반한다. 그러니까 동지애 이런 거 별로 없다라는 이제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아니, 본인도 뭐 예. 뭐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게 뭐 나한테 도움이 돼 그러면 하는 거고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안 하는 건 정당이다. 근데 그런 정당을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뭐. 아니, 정치적 결사체인데 본인의 이해관계에 어떤 그 뭐 생존과 관련돼서 나한테 이익이 되면 하고 돈이 되면 하고 뭐 이런 방식의 이걸 정치라고 할 수가 있나요? 정당법상 정당이고 네. 정치학적으로는 파당이라고 그러죠. 하다. 정당법상 정당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네. 여러분, 정당법상 정당임을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사실 국민의 뜻을 대변하라고 국회에 보낸 거 아닙니까? 대의민주주의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이 많은 국민 다수의 국민들이 이거 해야 된다. 거부하면 안 된다. 그럼요. 예, 60% 이상이 넘는 여론이 이미 최혜병 특검법 거부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거부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저는 배짱이라기보다는 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본인만의 메타버스, 유니버스에서 살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말하자면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네. 좌파 언론들이 문제고 국민들이 계몽되어야 한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죠. 뭐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조금 더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해야 되겠다. 네. 국민들이 못 알아먹는다. 우리가 하도 고급진 언어를 사용해서 아이고. 이런 취지의 말씀을 예. 하셨잖아요. 그래서 본인만의 유니버스에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이거는 이제 그 본인만의 유니버스가 하나의 자아 비대증이라면 네. 사실은 자아 비대증의 이면에는 굉장히 초라한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 초라한 자존감, 이제 쫄리는 거죠. 네. 이 초라한 자존감이 쫄리기 시작을 하면 믿을 게 주먹 다짐밖에 없는 거죠. 네, 허풍선이가 되는 건데요. 네. 검찰 예. 그 중에서도 그냥 친윤이 아니라 찐윤 말고는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검찰에 의존하려고 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본인이 한 가지 더 짚어본다면 본인이 네. 그 박근혜 탄핵 수사를 했잖아요. 네. 탄핵의 근거가 됐던 형사 수사를 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저지른 그리고 본인의 가족들이 저지른 행위가 탄핵의 빌미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은 정도는 그런 판단 정도는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극구 막으려고 하는 건데요. 네. 못 막습니다. 못 막습니다. 지금 터져 나오는 이 그러니까요. 단독들 보세요. 예. 사실상 나올 만한 증거는 거의 다 나왔고 이제는 이원섭 장관이 도대체 뭘 그 핸드폰 안에 뭐가 있는지 그걸 좀 확인을 해보면 거의 나올 증거는 거의 다 나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종섭, 김계환, 이종섭 장관, 그다음에 예. 김계환 사령관, 임성근 예. 사단장 이 예. 사람들 핸드폰에서 많은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보면 참 거기도 네. 참 정신머리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대통령이 11시쯤 경로한 거잖아요. 네. 경로했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갑자기 호떡집에 불난 불났다지. 것처럼 예. 여기저기 마구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어쩜 이렇게 치밀하지 못하죠? 아니 치밀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저는 좀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네. 대통령이 막 화를 내고 뭐 이렇게 하면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이 여기 전화하고 저기 전화하고 네. 이게 법률적으로 위배된다는 것을 차분히 생각을 꼼꼼히 못해. 따져보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분들이 다 법조인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네. 그때 그 일지를 대통령 쭉쭉 말 한마디에 보면 그냥- 대통령 경로 이후에 네. 뭐 그냥 국방비서관 뭐 어디 뭐 심지어는 이시원까지 안보실직원들, 그러니까 국방 공직기- 안보 공직기강이 동시에 막 동시다발로 여기저기 전화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은 뭐 뭔가 이제 그 노련한 사냥꾼은 사냥을 네. 할 때 예. 호랑이도 그렇고 예. 조용조용 차분차분 그렇죠. 가서 일거에 덮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아니야. 북치고 꽹가리 치면서 사냥을 치고 장구 치고 벅치고 장구치고 꽹가리 치고 막 뛰어다니고 누가 봐도 지금 윗집에서 난리가 났어. 윗집에서 누가 봐도 난리가 난 네. 상황이 네. 다 또 녹취가 돼 있네 이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휴대폰을 뭐 어떻게 했지만 이게 네, 다 남아 있네. 다 포렌식으로 다 복원이 확인이 됐어요. 됐네. 예. 그러니까 국정 운영이 저따구로 되는구나.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경로하고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법과 절차, 듀 프로세스라고 하죠. 예. 합법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예. 또는 듀 프로세스가 아니더라도 조용하게 일 예.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완전히 누가 봐도 위층에서 지금 난리 났습니다. 예. 싸움이 벌어졌고요. 누가 경로했고요. 그래서 정신없이 이방저방으로 뛰어다니고요. 누구는 부직갱이 들었다가 누구는 청소기 들었다가 누구는 네. 빗자루 들었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법석인 거예요. 그냥 뭐 가스불을 켰다 줄였다 컸다 줄였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CCTV에 다 잡혔어 사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큰일 났다. 그리고 홍철호 수석 같은 사람은 라디오 MBC 아침 시선집중 같은 데 나와가지고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수사권도 없는 사람이 수사 불법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는 그분이 거예요. 정무수석이. 그러니까요. 아니, 신동욱 당선인은 대통령 경로가 뭐가 문제냐.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뭐가 문제예요? 엊그제 연찬회에서 옆에 앉아서 옆자리였어요? 이런저런, 예, 옆자리에. 세상에. 이게 가나다 순이니까 신장식 신동욱이 옆자리야. 옆자리더라고요. 예. 근데 그분이 굉장히 그 품위와 격조를 중요시 하시던데. 예, 방송국 앵커 출신이니까요. 품위와 격조를 중요시 하시던데. 경로한 게 뭐가 문제냐? 그래요. 사실 사람이 경로할 수 있어요. 근데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대통령은 경로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네. 항상 그러니까 노 대통령도 막걸리 좋아하시고 술 네. 좋아하시지만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술 한 잔도 안 드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취해 있는 동안에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네. 대통령이 그 취한 정신에서 뭔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화를 낸다는 게 너무 에너지 소모가 크고요. 네.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데 가장 큰 저해 요소 중에 네. 하나예요. 지나친 비탄, 지나친 경로는 네. 정상적인 그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삐끗해. 지금 윤 대통령은 껐듯하면 경로야. 껐듯하면 경로설, 왜 이렇게 경로설. 자주 경로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어떤 마인드셋을 가져야 되는지에 예.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예. 개인은 경로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그리고 회사 사장님이나 또는 네. 관리직에 있거나 뭔가를 의사결정을 시시때때로 해야 되는 사람은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그래요. 그 사람에게 많은 권한을 주고 돈을 주는 이유예요. 그러니까요. 그 권한을 가질 자격이 없는 겁니다. 예. 시도 때도 없이 경로하는 건. 첫 번째 그렇고요. 예. 두 번째는 예. 그래요. 너무 열받으면 경로할 수 있죠. 예. 인간이니까. 예. 그런데 경로하고 나서 무슨 짓을 했느냐예요. 그렇죠. 경로하고 이를 악물고 내가 화가 나지만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지? 네. 찾아봐야죠. 법과 절차를 찾아봐야죠. 그런데 예. 경로한 이후에 취한 행동은 명백히 직권남용으로 보입니다. 네. 예, 대통령이 권한을 함부로 행사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던 경찰의 수사와 이첩을 군 경찰, 예.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의 예. 이거를 못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거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시원 등 뭐 예. 국방, 안보, 공직기관까지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들이 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왜 공직기강이 전화합니까?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네. 왜? 예. 왜 전화했어요? 하니까 뭐 군 법무행정, 사법체계. 군 사법체계에 네.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 시간에 예. 경로하고 그 호떡집에 불난 시간에 갑자기 군 사법체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부부싸움 하다가도요. 예. 갑자기 예. 자 우리 노후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건 딱 그런 거잖아. 그렇죠. 막 화내고 막 혼내키고 있는데 예. 갑자기 자 우리 노후에 대해서 연금을 얼마를 낼지 얘기해 봅시다. 보험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했다는 거잖아. 이게 말이 말도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거예요. 이것도 직권남용입니다. 즉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전부 다 직권남용이에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직권남용했잖아요. 예. 수사 방해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건 탄핵 사유예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근데 경로가 뭐가 문제냐? 예. 참. 그 얘기도 합니다. 여권에서는 왜 탄핵을 얘기를 하느냐. 탄핵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예. 라고 얘기합니다. 뭐 여권에서는 정청래 그렇게 의원이 생각하시나 보죠? 얘기한 뭐 탄핵 절차에 아니 뭐 대한 비판이 3년은 너무 길다 이 얘기를 예. 저희들은 선거 슬로건이었으니까. 근데 역풍 불었나요? 그러니까요. 순풍이 불어서 12석이 된 겁니다. 네. 예. 국민들은 이미 심정적 탄핵 상태에 있습니다. 네. 지금 탄핵의 방아쇠가 당겨졌다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네. 하지만 탄핵의 마일리지는 너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이런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특히나 이 대통령 경로설과 관련해서는 나도 들었다도 네. 나오고 있고요. 증거도 나왔고요. 녹취 있다. 그리고 심지어 여권 관계자에게 전달했다라는 사실까지 오늘 한겨레 신문 일면 머릿 기사로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네. 공수처가 사실상 수사를 거의 다 했다고 봐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특검을 통해서 기소하고 이런 절차밖에 안 남은 거 아니냐? 아니죠. 아니에요? 예. 공수처에서 해야 될 일이 더 있습니다. 네. 압수수색? 압수수색이죠. 예. 대통령실 압수수색입니다. 예. 대통령실 압수수색 해야 되고요. 네. 수보 회의에 그 수보 그날, 회의잖아요. 예. 대수비. 예. 대수비 회의, 대통령 수석 비서관 비서관, 회의잖아요. 예. 그 사람들 참고인 조사해야죠. 지금 보세요. 공수처가 열심히 네. 하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실 문 앞에서 수사가 멈춰 있는 겁니다. 주변만 때리고 있는 거든. 물론 네. 주변 수사 잘 하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만 예. 핵심은 뭐냐면 대통령실 문 앞에서 멈춰서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나왔으면 대통령실 압수수색 해야죠. 문재인 대통령 그 청와대 네. 윤석열 예. 뭐 이 양반이
뭐 한두 번 했습니까? 압수수색해요. 압수수색 가서 다 뒤집어 엎고 막 국민들 압수수색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대체로 얘기를 해서 이거 달라고 해서 받아오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 참고인 조사 안 하잖아요. 그때 대수비에 참석했던 그 수석들이랑 비서관들 참고인 조사 해야죠. 그러니까. 왜 안 합니까? 그다음에 압수수색 해야죠.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 지금 갑자기 속도를 높여서 하는 거 좋은데 열심히 잘 하는 거 좋은데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다. 특검에 넘기시라. 대통령실 수사는 특검에서 하는 게 맞다. 현행 공수처는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대통령실 앞에서 지금 멈춰 있어요. 머뭇거리는 모습도 안 보여요. 그냥 멈춰 있어요. 오동훈 신임 공수처장 사실 민주당에서는 오동훈 처장이 사실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지만 그런 분이 공수처장이 됐어요. 네네. 뭐 제일 중요한 게 최혜병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할까요? 아니면 수사 또 이분도 못하게 방해할까요? 뭐 방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공수처가 지금까지 해온 것 이상으로 나가려면 오동훈 처장이 진짜 수사 의지가 있다 없다 이거를 보여주려면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시면 된다. 그다음에 하나 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 이 사람도 수사 대상이거든요. 지금 김용원 국가인권위원이 그러니까요. 원래 최혜병 사건 났을 때 야 이거 말이 안 된다. 이첩 긴급구제 긴급구제 근데 갑자기 인권위원회에서 김용원 이 양반도 이제 검사 출신인데 그렇죠. 군인권 보호관입니다. 군인권 보호관입니다. 이것도 군인권 보호관 제도도 이번 21대 국회에서 엄청 노력해갖고 겨우겨우 만든 거예요. 법안 내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만들었는데 하필이면 김용원 씨가 군인권 보호관이 되는 바람에 그래도 처음에는 원칙적인 입장을 냈어요. 근데 갑자기 하루 만인가 이틀 만에 입장을 확 뒤집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입장을 뒤바뀐 데는 임태훈 소장 군인권센터 소장에 따르면 이종섭 장관하고의 통화가 있었다. 그게 이제 어제 군인권센터 어제 그제인가요? 나왔던 군인권센터의 기자회견 폭로였는데 그러고 나서 최근에는 그 또 이 관련해서 조사 관련돼서 것도 기각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권고하고 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실제 인권위원회의 그 긴급구제 보고서에는 공소 취소해야 된다. 맞습니다.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공소 취소해야 된다. 이게 무슨 뭐 항명이냐 뭐 이런 등등의 의견들이 있는데 이거 채택 못되게 하고 있잖아요. 못되게 했잖아요. 기각시켜버렸고 국민의힘에서는 인권위도 기각한 사건 무슨 특검이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김용원 인권위원이 평상시에도 뭐 혐오 발언, 뭐 반인권적인 발언과 행위, 인권위원회 직원들 심리적인 진짜 트라우마에 걸릴 만큼의 이충상, 김용원 두 분이 그런 일을 해왔다라는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행태가 나쁘다 수준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다. 따라서 공수처에서 근데 이게 이 김용원 인권위원이 그 대통령 지명인가 국힘 지명인가 이게 두 군데 중에 하나예요. 정부 여권에서 지명한 상임위원이잖아요. 왜 하루 만에 바뀌었을까?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는가? 이종섭 한 사람에 그치는가? 이런 것까지를 포함을 해서 뭔가 컨트롤 타워가 달리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런 추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공수처가 김용원 위에 이종섭 위에 누가 있었지? 라는 거 수사해야죠. 그거는 대통령실 수사와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간 지금 공수처 수사로는 미진한 대목이 많기 때문에 28일 날 재의결에서 부결된다 하더라도 22대 국회 빨리 열어야겠어요. 빨리 열어야죠. 빨리 열어야 이거 하려면 6월 초에 빨리 문을 딱 열어서 그러니까 국회법상 6월 5일 날 의장 선출? 원래 의장 선출을 하고 의장 선출 후 3일 내에 그 원구성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3일이면 6월 8일 아닙니까? 6월 7일, 5, 6, 7, 7일입니다. 6월 7일 날 6월 7일 날 원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입니다. 법적 절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지만 이번에는 지켜보자. 이번에는 그 법 한번 법대로 한번 하시죠. 법대로 우원식 22대 의장님 국회 법대로 오늘 11시 반에 우 의장님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에서 면담합니까? 면담을 하고 인사를 드려야죠.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텐데
꼭 그렇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대로 8일, 하시죠. 6월 8일. 7일. 6월 7일 법대로 법대로 하시죠. 열자. 알겠습니다. 뭐 오늘 11시 30분에 의장실 방문이 있다라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거 좀 살짝 여쭙고 넘어갈게요. 어제 오후 저녁 때쯤 나온 보도인데요. 정호영. 네. 네. 난 정말. 예, 깜짝이야. 예. 예, 박근혜 정부 때 소위 문고리 3인방.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 비서관, 제3비서관으로 간다는 거예요. 시민사회, 시민사회 수석실에. 왜 이 사람을 불러들였을까요? 신기한데. 네. 첫 번째는 이래도 되나? 야, 정호성. 예. 영이래. 정호성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호성. 예.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사람이죠. 예. 하여튼간에 이 종특이에요. 윤석열 그 대통령의 종특. 내가 네. 수사해서 기소하고 감옥 보내고 예. 내가 사면해주고 복권해주고 예. 데려다 쓴다. 내 맘대로, 그러니까 짐이 곧 국가다인가? 아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게 종특인데 뭐냐면 이분은 일관된 뭐가 없어요. 딱 하나 일관된 게 있다면 나한테 지금 당장 유리하면 한다. 그러니까 라는 친윤 거예요. 검사여도 예. 찐윤 검사여도 나한테 혹은 뭐 김건희 여사 뭐 소환조사 요구에 불리하면 다 쳐낸다. 바꿔버리잖아요. 유리하면 한다.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예. 그 주변을 치는 게 예. 국민들한테 박수 받는 일이다 하니까 그거 한 거예요. 그냥. 세상에. 예. 그다음에 지금은 야, 너 나랑 같이 조용히 일 좀 하자. 네. 그 일이 뭔지가 너무 궁금한데 네. 시민사회 수석이란 말이지. 그러니까요. 이건 그냥 뇌피셜입니다만은 예. 그 전에 예.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MB 때나 박근혜 때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뭐를 했느냐. 예. 소위 극우 예. 시민사회 단체들에게 돈 주어가면서 집회를 사주하고 네. 그 여론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예. 지금 그 시중의 여론이 저작거리 여론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국힘 지지자들도 입을 닫는 예. 상황이고 예. 심지어는 누가 어제 그 경남 창원에 갔다 왔는데 당원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쪽에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예, 계시니까 예, 예. 그분들은 극우 유튜브를 봐도 이렇게 예. 일부러 옆 사람 들으라고 크게 핸드폰에서 틀어놓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 진짜. 예. 근데 합천 다녀요. 합천. 합천도 예. 저는 안 갔지만 이제 차규근 예. 차규근 당선인이라. 등등등. 예. 근데 요즘은 그런 분들이 없어졌대요. 새로운 풍경. 예, 혼자 조용히 혼자 보거나 조용히 보고. 안 보거나 하지 사람들이 이어폰, 있는 데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거 못 틀어. 못 틀어놓는다는 예. 거예요. 민망해서. 민망해서. 예. 그 정도구나.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그 저작거리 여론이나 시민사회의 예. 흐름들을 예. 파악을 하고 예. 정우성 예. 너 나랑 조용히 일 좀 하나 하자. 혹시 이런 대화가 오가지 않았을까? 무슨 그러면 미션일까? 예, 아니 그래서 예. 소위 그 아스팔트 우파들을 네. 다시 네. 국민들이 지금 25일 날 내일도 당장 야육당이 같이 네. 거리 집회를 집회하잖아요. 하고 예.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그래서 우리 깃발 맞췄어요. 지역위원회 진짜? 광역시도당별로 조국혁신당? 예, 오. 깃발 들고 나가야 된다. 이런 분위기란 말이죠. 예. 그러면 예. 혹시 맞불 집회부터 시작을 해서 소위 보수 아스팔트 부대를 움직이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것은 아닐까. 예. 그런 거 해본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정호성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더 불러들일 수 신호탄이다. 있다. 더 불러들이 그런 거 했던 사람들을 예. 그런 거에 그 자기 장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예. 더 불러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바리케이트 치기 시작했다. 대통령의 성을 그렇죠. 쌓기 위한. 예. 그 중에 여러 신호 중에 하나가 예. 정호성 같은 사람을 불러들이는 거다. 예, 그리고 세상에 시민사회야. 문고리 3인방을 어떻게 불러들입니까? 시민사회. 시민사회.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좀 오염된 말이기도 해. 그게 예. 시민사회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예. 이전에 MB 때나 박근혜 때도 예. 했던 일이 그렇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 극우 단체들한테 예. 돈 주고 예. 그다음에 안 되면 전경련 압박해서 전경련 통해서 돈 그렇죠. 주고 예. 이렇게 해서 집회하고 막 집회하게 그랬- 만들고
그다음에 기자회견 하게 만들고 아주 혐오스러운 발언을 동원해서 야당 대표들을 그 모욕 주고 하는 일들을 했잖아요. 2만 원씩 해서 저도 취재해서 특종한 적 있어요. 아 맞아요. 2만 원씩 받고 집회에 노인들 갔었죠. 그게 이제 그 전경련 통해서 돈 줘가지고 했던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즉 가장 안에는 그 검찰 찐윤을 딱 포진을 시켜서 철저하게 그 쌓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그 최근에 갑자기 뭐 문재인 대통령 또 전 정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또 이렇게 뭐 삼여사 특검, 뭐 문다혜 씨 문제, 뭐 조선일보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공격은 최선의 쓰고 있어요.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 우파들을 동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의 저런 행태들이 잘 이해가 안 간다. 저는 적확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맞불 집회 놓으면서 물타기 하면서 소위 얘기하는 그 노노 갈등을 야기시켜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싸워서 새로운 쟁점, 논점 이탈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전국을 혼란하게 해서 본인의 기득권이 계속 유지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 그런데 너무나 그동안 많이 써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너무 잘 알고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촛불 집회 때도 있었어요. 저희가 맞아요. 촛불 집회 때 그 보수 집회 취재하다가 제가 마이크도 뺏기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 검찰에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뭐 전 사위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 이런 얘기들 하는 걸 보면 뭐냐면 아스팔트 우파들이 제일 좋아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정을 바로 세우고 이러려면 실은 저쪽도 보세요. 김정숙 여사 그 인도 갔다 오신 거는 검찰이 지금 검찰에 고발돼서 수사하고 있어요. 몇 년째 처분을 안 해요. 근데 왜 특검합니까? 윤석열 검찰이에요. 난 윤석열 국민의힘에서 특검 김정숙 특검하자는 얘기를 지금 정말 이게 뭐야? 지들이 야당인 줄 아나? 자기들이 정부 여당이 소위 검찰 정권 대통령이 검찰 출신인데 대한민국 검찰 못 믿겠으니까 특검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냥 이거는 상식과 절차에 따라서 문제가 있으니 하자라는 게 아니라 아스팔트 우파들에게 분기탱천한 먹잇감을 던져주기 위해서 김정숙과 문재인을 두 분을 광화문 아스팔트에다가 던져놓고 물어뜯어라 라고 하기 위한 발언이고 수사예요. 그럼 배현진 의원이 그런 차원에서 작은 경우로 나섰다고 보세요? 당연합니다. 바보입니까? 바보가 아닌 바에야 세상에 어떻게 자기 얼굴에 침 받는 거잖아요. 검찰 대통령이 있는데 검찰 못 믿겠으니 특검해라. 그다음에 다 처분을 빨리 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정부 여당도 처분을 빨리 해라.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 검찰 뭐하냐 벌써 3년인가 4년째 가지고 있는데 처분해. 죄가 있으면 기소해. 죄가 없으면 무혐의 처분을 하고. 근데 그걸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특검하자 그래. 그거는 물타기인데다가 그 아스팔트 쪽에 자극하려고 하는 핵심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서히 움직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일 집회에 사실은 뭐 첫 번째로 하는 대규모 집회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이후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나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뭐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전망이 좀 있어요. 마중물이니까요. 마중물이니까. 근데 원래 촛불 집회도 처음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뒤로 갈수록 굉장히 많아졌는데 제가 취재해 보니까 민주당 당원들 중심으로 약 한 8,000명에서 10,000명 사이가 좀 조직이 되는 것 같고 조국혁신당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고 뭐 저희들은 시민사회는 예전만큼 이렇게 동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물꼬를 터야죠. 세빙선 역할을 해야죠. 세빙선이니까 세빙선이니까. 어떻게 맨 앞열에 쓰시겠습니까? 네, 뭐 당연히 지역 일정이 있었는데 지금 취소하고. 자, 그래서 저희가 내일 집회가 어떻게 될지 저희 편의점도 맨 앞열에서 취재하겠습니다. 내일 얼마나 3시입니다. 오실지. 3시. 취재 편의점 항상 일찍 가요. 부지런한 매체예요. 조국혁신당은 2시 반에 모입니다. 2시 반이에요? 서울역 앞에서. 더 일찍 가야겠네요, 우리가. 알겠습니다. 하여간 혹시 오늘 동아일보 보셨습니까?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이요? 아니요. 김순덕 칼럼은 어제구나. 어제였고 맞다. 그건 어제였어. 이원석 총장을 인터뷰는 못했는데 이원석 총장의 얘기를 주변에서 들은 얘기를 쭉 했는데 외롭다. 외롭지. 이원석은 외롭다. 아니 주변에 부장들이 다 바뀌었는데. 잠깐만요.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아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아야 군자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 요즘 용산의 의사결정 체계를 어떻게 보냐 이런 거를 주변에 묻고 다닌다는 것이고요. 전직 총장들에게 본인의 거취, 수사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조언을 구하러 다니는데 지금 사표 쓰면 정치권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여서 사표도 용기 있는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사직도 귀하게 써야 될 상황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재미있는 포인트는 그 검찰에선 생각이 달라도 그게 토론 과정이라고 봤다. 욕 먹고 깨진 적은 있지만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답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참모들이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열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검찰 주변에서는 이 총장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조간 중에 제일 재밌게 읽은 기사예요. 요새 동아일보가 아주 분투하고 완전히 있습니다. 너무 꼼꼼하게 취재해가지고 이원석 주변을 샅샅이 취재해가지고 쓴 기사예요. 이원석 총장 인터뷰는 못했지만 거의 인터뷰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네요. 예, 네. 속마음이 다 드러났다. 어떠세요? 외롭다. 예, 이원석은 일단 외롭다. 외롭죠. 예.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주변이 다 날아갔는데 예. 자기 참모들이 싹 다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싹 다 날아갔으니까 외롭지. 누구랑 그리고 상의. 오늘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려요. 예, 또 맞아요. 바뀌어요. 예, 또 차장 바뀌어. 부장 또 그 바뀌어요. 밑에 싹 다 예. 바뀌는데 예. 제일 그 외로울 수밖에 없죠. 예. 밥 먹으러 갈 때도 예. 같이 먹으러 갈 사람이 없을 수 있다. 혼밥 하셔야 될 수도 있다. 혼밥할 수도 있다. 근데 이 얘기를 했대. 요것만 읽어드릴게요. 예. 역대 대통령 중에 자기 뜻을 굽히는 사람은 없었다. 이거 이원석 총장 얘기예요. 절대 반지를 낀 자리 같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절대 반지 꼈다고 보는 겁니다. 이원석 총장은. 낀 것처럼 행동하고 있죠. 네. 낀 것처럼 행동하고 예. 있고 그 낀 것처럼 행동하는 게 본인에게 예. 유쾌하지 않은 예. 결말을 예. 맺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원석 총장은 뭐랄까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뭐 항변 내지는 본인은 그래도 좌고우면하거나 예. 뭐 이렇게 저렇게 고심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주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검찰 못 지킵니다. 검찰 못 지킨다. 예, 예. 그렇게 해서 검찰 못 지키고요. 예. 정말 검찰을 지키고 싶다면 예. 지금 대통령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사직서 내야죠. 예. 정치적으로. 그렇죠. 지금 사직서보다 더 힘센 게 있나요? 그러니까요. 예. 예. 사직서보다 더 센 항의가 없어요. 아니 박성재 장관이 아니 뭐 총장이 얘기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 되나 뭐 이런 말 하면 일단 던지고 예. 싸워야 이 그렇죠. 검찰 조직이 그 박성대 장관이 뭐 총장 하는 말 다 들어줘야 되나요? 예. 이런 얘기도 했고 예.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그랬어요. 그럼 예. 인사에 본인은 패싱당했다는 걸 그러니까. 스스로 고백한 말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네. 두 가지가 저는 떠오르는데 첫 예. 번째 추미애 장관한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부하가 아닙니다. 아니다. 이 얘기 나왔던 게 인사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인사 때 의견을 들었는데 예.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그 뭐 법무부 장관실로 가냐, 총장 대검으로 가냐, 네. 중간에서 만나자. 이래서 중간에서 만나서 의견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서 인사에 검찰총장의 자기 견해를 안 들어줬다고 해서 노발대발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실은 그걸 그때부터 이렇게 쭉쭉쭉 나가서 네. 정치 한 명분으로 삼아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당시에 그 명분이 그 스스로 부정한 거잖아요. 네. 그 명분 없는 싸움을 한 거다. 네. 이원석은 그렇게 입국 다 시켜놓고 주변 다 쳐내놓고 본인은 그렇게 당하면 정치를 하고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닙니다 이렇게 경로할 네. 명분이 되고 지금은 그냥 자기들이 한 게 정당하고 법적 절차대로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 스스로 과거를 부정한 거고요. 네. 정치 참여의 동기를 스스로 부정한 거고 그다음에 딴 데 가서도 이 말씀 들었는데 이프로스라고 네. 그거 있잖아요. 네. 검사들 의견 쓰는 창.
그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분기탱천하고 그 검찰의 독립성 뭐 나라 뭐 무슨 거의 무슨 뭐 시리아 방송대국처럼 분기탱천했던 그 맡은 검사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추미애 문재인을 저주하고 악담하고 노무현을 저주했던 그 많은 검사들 의기충천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검사들 다 어디가 계세요? 그러니까요. 나쁜 나쁜 점점점. 예. 예. 야, 정말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은 이게 다 조직된 것이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결국에는 검사장 인사가 중요하고 검사장이 돼야 나가서 정관. 그래서 떼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2대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관도 폐지해야 되고요. 반드시 기소, 수사 분리해가지고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 조직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네. 한동훈 장관까지 하는 거를 딱 보고 이 정권이 네. 윤석열과 한동훈이 네. 검사들에게 검사의 권한을 빼앗아간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박탈시킨 사람들로 네. 기록될 것이다. 기억될 것이다. 이제 여당에서도 이거 다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예. 본인들도 당했거든요. 지금 왜 그 하나는 아까도 28일 날 제 네네. 의견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하나는 당근이라면 네. 공공기관장 100개에 있는 맞습니다. 하나는 캐비넷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예. 캐비넷과 당근, 캐비넷과 공공기관장. 네. 근데 이제 그 캐비넷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할 거고요. 네. 그 캐비넷의 힘이 이제 사라질 겁니다. 수사권 완전히 박탈시켜야 됩니다. 네. 하여간 국민들이 바라는 민의에 반하지 않는 그런 22대 국회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앞서 이제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제 나온 칼럼이 너무 재밌었어요. 검사위의 여사나라 부끄럽다. 이런 건데요. 이 대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검사위의 나라가 겁나는 건 모든 일이 윤 대통령 취임 전 공개된 김건희 여사 녹취록대로 진행되고 그렇지, 있어서다. 예, 이런 거예요. 한 번을 이제 한 대목 읽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비판 매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한 말이 뭐냐면 내가 권력을 잡으면 거긴 무사하지 못할 거야. 권력이라는 게 우리가 안 시켜도 검찰이 알아서 입건해요. 그래서 무서운 거지. 이 말을 다시 소환을 했습니다. 다시 들어도 살벌한 얘기예요. 그리고 뭐 우리 비판 매체인데. 네, 그리고 누구 뭐 이렇게 뭐 있으면 내가 동훈이한테 얘기할게 하는 얘기도 나오죠. 예, 그러니까요. 동훈이. 네, 동훈이. 그러니까. 야. 동훈이 동갑? 아니구나. 한 살 더 많구나. 예. 김건희 여사가 많죠. 한 살 더 많아요. 예. 한 살. 예. 73년생, 또래네, 72년생. 또래. 예. 73년생, 72년생. 72년생. 예, 그렇죠. 예. 김건희 여사가 72년생이고 예. 거기가 73년생이니까. 그런데 예. 이게 근데 제 김수덕 칼럼이 앞단은 이렇게 세게 썼는데 뒷단이 그러니까. 꼬리를 싹 내리더라고. 맞아요. 예. 아이고 그래도 그 야당한테 넘길 수는 없으니까 제발 대통령님 변하세요. 이렇게 꼬리를 맞습니다. 싹 내렸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분들의 특징이 비판은 앞단에서 엄청 세게 김대중 조선일보 맞아요. 그 양반도 앞단에서 자 세게. 뭐 거의 뭐 물러나라 이런 수준으로 얘기를 하다 예. 그래도 야당한테 넘길 수는 없으니까 네. 제발 좀 변해주시라.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도 그 무슨 뭐 대통령 비판하는 듯이 해서 제목은 그래서 보면 내용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은 앞단에서 엄청 세게 비판을 해. 예. 그러나 야당은 더하다. 예. 이재명은 더 나쁘다. 조국은 범죄자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 예. 에이, 본인들도 그 얘기하면서 안 믿을 거예요. 변하겠습니까? 네.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할 뿐이고요. 네. 사람이 쉽게 변하겠습니까? 뭐 더군다나 그렇게 평생 60 넘어서까지 살아온 대한민국 네. 소위 민희진 씨가 얘기하는 먼 저 씨가 변할 리가 만무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YTN 요 대목에서 예. YTN이 지금 완전히 보도가 그러니까요. 완전히 심각해요. 뭐 진짜
그 내가 박민보다 더 할 테야라고 예. 김백 사장이 작정을 그러니까. 하신 것처럼 김백의 YTN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 여기에 지나고 나서 다시 살펴보고서 눈에 딱 띄었는데 김백 사장이 YTN 사장에 취임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우리가 네. 줄리 보도 때문에 민영화된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요. 네, 취임사를 다시 살펴보세요. 네. 우리가 줄리 보도 때문에 예. 민영화된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자백입니까? 그러네. 거의 자복인데. 예. 예. 줄리 보도 때문에 YTN 민영화된 민영화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 이게 뭡니까? 세상에. 여사가 도대체 어떤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여사가 지금 대통령 경로에 이 대략 그 굉장히 여사 얘기가 나면 무슨 어느 과학자의 실험 동물처럼 경로 버튼이 눌러지는가? 네. 예. 그런 거냐라는 예. 의혹. 그런 의혹이 생기잖아요. 네. 아 이거는 김백 사장이 YTN 취임사에서 했던 얘기예요. 예. 줄리 신장식 보도 의원님 때문에 얘기가 아닙니다. 예, 줄리 보도 때문에 민영화된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이걸 왜 반성해야 됩니까? 줄리 보도 때문에 민영화가 된 것이 아닌지 분노가 차오른다라고 그렇죠. 가야 되는 게 예, 맞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예. 김백 사장이 이렇게 취임사에서 얘기했어요. 반성하라는 거잖아요. 니네 그런 보도 하지 마. 그러니까 그렇죠. 민영화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해.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 민영화가 나쁜 줄은 아나? 그런데 이상해요, 사실은 말도. 이것도 예. 이 유진으로 넘어간 것도 사실은 미심쩍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 국면은 레미콘 회사 유진이 왜 갑자기 YTN의 대주주가 된 거냐. 이 방통위 과방위 안 가시나요? 과방위에 가서 이거 누가 과방위 따져봐야 어쨌든 돼요. 언론개혁 전력은 예. 우리가 조국혁신당이 네. 의원은 적고 예, 할 일은 많고. 할 일은 많고 하다 보니까 유닛으로 움직이는 쪽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언론개혁은 신장식 이혜민, 네. 뭐 라인 야후는 예. 이혜민, 김준영, 뭐 이렇게 그다음에 그러네. 검찰개혁, 검찰 예. 종식, 예. 검찰 독재 조기 종식 여기는 박은정, 차교근, 이규원 뭐 예. 이렇게 이제 유닛을 팀을 짰구나. 유닛을 형성해서 예. 예. 요즘 그 아이돌 대세가 NCT 뭐 이런 데 보면 이제 한 뭐 12명, 20명 예. 딱 있고 예. 그 사람들이 이제 블루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유닛을 짜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아이돌처럼? 유닛이 있습니다. 유닛. 예. 12척 함대가 유닛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이제 과방인 그 언론개혁 부분이 이렇게 맡기로 했는데 네. 그 YTN은 사실은 왜 팔았니? 기재부에서도 안 팔아. 안 파는 게 좋아. 이거 맞아요. 성과 있어. 예. 라고 얘기를 했던 예. 게 있었는데 갑자기 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땅, 있는 재산, 없는 재산, 공공기관 다 팔아. YTN도 팔아. 이렇게 되는 예. 왜 팔았니? 예. 왜 팔기로 작정했니? 그거 라는 게 파야 돼요. 첫 번째 의문이고 예. 두 번째 매각 과정이 왜 이따위니? 누군가 통매각을 누군가 유진이나 누구든 네. 간에 어디를 정해놓고 통매각하려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매각을 할 때 주식을 매각할 때 벌어지는 일들과 전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제가 나름 이제 금융 쪽을 조금 아는데 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매각 주관사들이 삼성증권 들어갔다가 만세 부르고 나오고요. NH투자증권 들어갔다가 만세 부르고 나오고요. 결국은 증권사가 아니라 3일 회계법인이 매각 주관사가 됩니다. 이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거 파야 되겠다. 파야 돼요. 그리고 예. 세 번째 예. 대주주 변경 승인 예, 했잖아요. 절차 방통위원회에서 해야 되잖아요. 네. 방통위 지금 2명이서 대주주 변경 승인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김홍일 위원장이 용감해요. 예. 그분도 검사 출신입니다. 예. 그 조폭 잡던 검사 출신이 YTN을 잡아버린 건데 조폭 잡던 검사 출신이 YTN을 잡았다. 예. 예. 근데 지금 그 2명이 예. 5명인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가 2명만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 국힘이 지명한 사람 2명만으로 계속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예. 불법이다. 그런 의사결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지금 판결을 하고 있거든요. 예,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이 불법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YTN의 대주주 변경 승인이 둘이서 망치치고 넘어간 거예요. 둘 다 대통령 추천이고. 예. 하나 대통령 추천, 한 명은 국힘 추천. 아, 그런가? 예. 둘 다 대통령 두타 추천이 대통령 추천을 알고 있어요. 한 명은 이상인 이상인하고 이제 김홍일 두 사람이 어쨌든 이 과정의 불법성 승인 왜 팔았니? 파는 과정은 왜 이따위니? 이걸 왜 승인해 주니? 요 세 단계 다 집중해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고요.
조국혁신당이 삼국조 3특검 얘기하는 가운데 언론 장악 내지는 언론 농단 네. 국정조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개원하면 네. 요 YTN 매각 과정은 이 세 가지 예. 단계를 면밀히 들여다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YTN 문제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언론 확실히 좀 챙겨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검사위의 여사. 저 전두환 5공화국 때 육사위의 여사 그랬죠. 이순자 여사 그랬잖아요. 지금 네. 이순자 수준으로 간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그런데 이분이 지금 뭐 공개 활동 막 시작했잖아요. 아, 나 입이 간지러운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아 그래요? 예. 근데 말은 못 해요. 예.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뭐 엠바고예요? 아니면 그냥 취재? 엠바고성이죠. 예. 궁금해 죽겠네. 예, 너무 궁금하죠. 뭔가 여사 관련된 일인가 보네. 중요한 일이 있고 아마 내일이 토요일인 게 참 중요합니다. 예. 아, 내일이 뭐가 참 중요합니다. 금요일 보통 보도가 잘 되지 않고 싶은 거는 금요일 오후 5시입니다. 금요일 오후 5시에 일어나죠. 예. 아, 오늘 금요일 오후 5시경을 잘 주목해 보면 되는군요. 그 옛날에 선배들이 석양주라는 걸 많이 마셨어요. 언론사에 마감하고 네. 5시에 오후 5시. 오후 5시에 석양이 지는 걸 보면서 석양주를 많이 드셨는데 하여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사 관련된 뭐 뭔가가 나오나 보다. 다음 주 월요일에 뭐 얘기가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최순실 때랑 좀 다른 건 네. 최순실 때는 비선이었잖아요. 우리 최순실 몰랐잖아요. 몰랐죠. 근데 이분들은 내놓고 하면 비선이 아니라고 생각하나 봐. 권한 없는 사람이 예. 국정에 개입하는 게 국정농단이고 비선입니다. 예. 대통령 영부인에게 예. 대통령 부인에게는 예.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네. 공무원도 아니에요. 예. 근데 내놓고 사실상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순실은 그나마 숨어서 했다. 네. 여기는 내놓고 한다. 예. 그리고 잘 들킨다. 예. 천공도 들키고 그러니까요. 뭐 그 심은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상해. 하여튼간에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그 증세가 심하다. 그러니까 참 이게 저희가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알아보고 있지만 그 중에서 국민들께서 답답하고 용납할 수 없는 게 늘 민의를 배반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 뭐 다뤄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벌써 58분이 돼버렸어요.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취재한 게 있어서. 네. 취재한 거 얘기해야 돼요. 윤 대통령 지시로 최근 국무조정실이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했어요. 네. 공무원 몇 시 출근, 점심시간 준수 여부, 네, 허위 출당 네. 음주 등 불미스러운 행위 없는지 네, 네. 점검했어요. 네. 이거 지난주에 끝났거든요. 네. 4월 16일부터 시작해갖고 한 달간 했습니다. 예. 한 달? 한 달을 했어요. 한 달. 세상에. 제가 아는 바로는 한 달 했어요. 지난주에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4월 16일부터 4월 16일 날 시작을 했어요. 선거 끝나고 바로. 선거 끝나고 바로. 근데 이거 한다고 했었어요. 공직기강 점검한다고 했었잖아요. 선거 그게 끝나고. 머니투데이 4월 16일자 기사에 보면 네. 안재용, 박종진 기자가 예. 여권 고위 관계자 발로 이 공직기강 점검을 시작하면서 왜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 공직사회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예. 왜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느냐? 세종시에서 조국혁신당이 1등했거든. 진짜예요. 그건 사실이죠. 세종시에서 득표율이 조국혁신당이 30.93%, 네. 국민의 미래가 28.9%, 예. 더불어민주연합이 25.07%로 세종시에서 조국혁신당이 1등을 했고 호남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높았어요. 예. 그리고 여기 지역구는 싹 다 민주당 됐잖아요. 싹 다 아니죠. 김종민. 새로운 미래 한 분 계시고요. 네. 조치원읍, 연기면, 연동면, 전동면, 소정면만 국민의 미래가 1등을 하고 나머지 전부 다 조국혁신당이 1등을 하거나 더불어민주당이 1등을 한 데도 일부 있고요. 더불어민주연합이. 이것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또 격노했다는 거예요. 공무원들 도대체 이게 뭐냐. 근데 머니투데이 기사 4월 16일자 기사 보면 이 득표율을 보고 여권 고위 관계자가 공직사회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3년은 너무 길다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가진 정당이 세종시에서 공무원의 도시 세종에서 1등을 할 수 있냐. 이것 때문에 한 달간 감찰이 있었던 공직기강 감찰이.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머니투데이 안재용, 박종진 기자가 4월 16일자 기사를 썼고, 거예요. 그러고 또 저도 이제 세종에 있는 취재를 하신 거예요. 이제야 끝났습니다. 아 정말
공무원들이. 네, 공무원들이.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세종시에 커피숍 굉장히 많은데 네. 그 아무데나 들어가면 윤석열 정부 욕하고 있대요. 근데 대체로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을 도대체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 하면 감사. 얼마나 전 정부 터널하고 초반에 감사원 감사가 셌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공직감찰 이렇게 한 달씩 하는 거예요. 네. 출근 언제 했어? 점심시간 지켰어? 너 혹시 술 먹고 다니는 거 아니야? 술은 근데 누가 이게- 먹고 있어요 지금? 이게 여권 고위 관계자의 고백으로에 따르면 어쨌든 예. 세종시에서 조국혁신당이 1등했다는 것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무슨 점심시간 체크하고 예. 정말 치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치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 뭐 신장식 저 당선인은 치사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아니, 치졸하다 치사하다가 나와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하여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더 신선한 내용으로 저희가 지금 동접이요. 어휴, 19,000이 넘었습니다. 2만을 못 넘었네. 2만 찍어야 되는데 신장식 대변인 나오시니까 확실히 동접이 폭발한다. 매일 나오셔야겠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